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저는 최근까지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 다녔고 1년 7개월을 끝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콘텐츠를 준비할 때 써둔 대본에는 1년 반차 마케터가 되었다 어쩌고 저쩌고였는데 어쩌다 보니 퇴사를 하게 되었네요. 소박하게나마 대학 졸업 후 2년간 사회생활을 했어서 다른 조직에서도 쉽게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다시 리셋하고 여러 가지를 새로 배우느라 긴장과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변수가 너무도 많은 마케팅 일을 하게 되면서 정해진 틀을 좋아하는 제 안에서 스물스물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부정적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에 실망감과 자책을 하게 되었고 가끔 되지도 않는 완벽주의를 지향할 때가 있는 저는 맡겨진 일이 두려워서 종종 일을 내팽개치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불안감에서 파생된 두려움이 회피하고 싶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출근할 준비만 하면 제 몸과 마음은 초조하고 긴장 상태에 들어갔죠. 그로 인한 실수 연발로 자괴감이 매일 들었습니다. 나는 멍청한 건가?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자존감도 아주 야금야금 갉아먹었죠. 이대로는 내 삶이 많이 무너질 것 같아 어떻게 하면 크게 돈을 들이거나 특별한 것을 하지 않고도 내 일상을 온전하게 채울 수 있을까 싶어 몇 가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작년 5월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하혈을 하면서 회사에 다닐 정도로 스트레스와 힘듦이 극에 달했었습니다. 저는 일기 쓰는 걸 정말 싫어해서 느꼈던 감정을 써보고 그 감정을 직면해보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었지만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며 잠 못 들게 하는 감정 덩어리들을 의식의 흐름으로 글씨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휘갈겨 쓰고 나니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내가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정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죠. 가끔은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형태의 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절대 공개 못할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쓰는 행위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꽤나 효과가 좋았어요. 저는 일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필사도 하고 있는데 잡생각이 많을 때 찬찬히 한 구절 한 구절 적다 보면 차분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시편이랑 잠언이 필사하기에 제일 무난한 것 같아 틈나는 대로 적어보고 있어요. 시집이나 책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 같을 때는 뭐라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저는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 산책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걷는 것을 좋아했지만 올해 1월 한 달 내내 위경련에 시달리면서 약도 먹고 내시경도 하고 위 영양제도 몇 통을 먹었습니다. 위가 아프니 자연스럽게 짜증도 나고 불안감과 긴장감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약과 함께 의사선생님이 내린 처방은 밥을 먹고 꼭 걸으라는 거였어요. 덥거나 추우면 계단이라도 오르라고 하셨죠. 노래를 들으며 걷기도 하고 가족들과 통화를 하면서 걷기도 하고 멍 때리면서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앉아서 일을 했던 터라 더부룩할 때가 많았는데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점심 먹고 남은 업무를 보기도 하고 낮잠을 자보려고도 했지만 팽팽하게 긴장한 상태인 몸은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잠도 오지 않았죠. 이럴 바엔 그냥 쉬자 하고 걸었던 거죠. 미세먼지가 많으면 마스크를 쓰고 걷기도 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걷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걸었고 잠시나마 회사에서의 도피로 걷기를 택했지만 지금은 바쁜 일상 속 한 줄기 빛처럼 되어버렸어요. 낮에만 걷는 게 아니라 저녁 먹고도 걷고 있어요. 저녁을 먹고 걷는 경우는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 필 받으면 1시간 반씩 천변을 걷기 시작해서 다음날 정말 힘들지만 몸을 고생한 만큼 잠이 바로 와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천변을 걷는 사람들도 꽤 많아서 자극을 받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또 일상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한 건 독서였어요. 저는 책과 멀어지면 내가 일상을 그저 흘려보내고 있구나 싶어서 상태를 체크하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월급날이 되면 꼭 서점에 들러 책을 2권씩은 사곤 했어요.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책을 골라 서점에서 머릿말부터 읽었을 때 잘 읽히는 책 위주로 사는 편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지식을 채우는 느낌도 좋지만 굳이 카페에 가서 읽거나 책상이나 소파에 앉아 시간을 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불안감에서 오는 우울함을 잠시는 잊어버리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불안감이 많이 쌓이면 휴대폰 풀 충전되어 있듯 스트레스가 풀로 충전되어 있는 느낌 느껴보신 적 없나요? 저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하는 방법 중에는 특별하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정말 미친년 취급을 받더라도 회사에서 소리 한번 지르고 뛰쳐나갈까?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심할 때는 숨을 들이쉬어도 호흡이 깊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업무를 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검게 물들듯이 복잡해지는 것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코인 노래방을 자주 갔습니다. 그래도 나는 지성인이다. 참을인을 몇 번씩 그려내며 꾸역꾸역 참아낸 스트레스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질러내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았거든요. 노래방에서 Tears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속으로 삭히는 것보단 낫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오면 꼭 발양볼을 켜곤 합니다. 발양볼은 저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배운 방법인데 캔들보다는 은은하고 촛불을 켜고 끌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캔들보다는 향이 덜 자극적이면서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적당한 크기의 그릇에 따뜻한 물, 아로마 오일을 넣어 캔들 워머 위에 올려두면 집안 곳곳에 은은하게 향이 퍼지면서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저의 방법들은 공통점이 내 의지를 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인 것 같아요. 쓰는 것도 귀찮음과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음을 뒤로 하고 노트를 펴고 책상에 앉아 손을 움직이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굳이 30분이고 1시간이고 걷는 것도 그렇고요. 저마다 어둡고 무겁고 힘든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저도 가끔은 다시 깊은 불안감에 허우적대지만 멈춰있지 않고 뭐라도 해보면서 나아가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지나친 불안감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잠시나마 몸을 뉘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나의 일상을 소중하게 채우는 행위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오늘도 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혜롭게 제 삶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것들로 채워나가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